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최근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날씨도 많이 덥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짜증나고 뭐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주식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짜증나는 상황이 최근 일주일 동안 나왔습니다. 지수가 이제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5일 연속 하락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까지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인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이제 원래 회사의 가치대로 이제 주식은 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안 좋은 종목은 그렇지만 좋은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점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7월 들어가게 되면 2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와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성대의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나왔을 때는 이제 지수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줄었었습니다. 뭐냐면 연속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도 많이 있었고, 유럽발 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즉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은행권 구제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지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5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수 관련주들도 좀 많이 밀리는, 우리가 시장을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또 유럽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을 점검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프랑스 증시입니다. 프랑스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최근 보시면 이제 3월 16일 날 고점을 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는 저점이 지난 6월 1일, 이 6월 1일이 그날이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기가 이제 유럽발 악재가 유로존의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나오면서 이때 상당히 좀 많이 저점 라인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지수상으로 따진다면 1779포인트 찍었던 그날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시면 저점 라인대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형성이 되고 있고, 오늘 아직 뭐 바닥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장은 요 21 이평선을 확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보다는 견조한 흐름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몇 개의 나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뭐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최근 3월 16일 고점을 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다가,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하면 이제 저점 라인 대와 고점 라인 대가 이제 같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라고 그러는데, 최근 보시면 이제 저점 라인 대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고점과 저점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최근 하락에서 상승으로는 일단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요 저점 라인 때만 깨지지 않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최근 6월 5일 날 찍은 저점 이후에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즉 독일도 지금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스페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인은 뭐 그 이전부터 계속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6월 4일, 6월 초에 이제 대부분 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까만색 21 이평선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시장으로서는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뭐 이제 실적도 좋고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21 이평선 깨고 밑에서 이제 있는 상황인데 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스페인이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 그것도 이제 저점 라인대가 형성이 되면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우리 시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일단 스페인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즉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고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더라도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이 빠지긴 빠졌지만 그리스는 분명히 다시 저점 라인대를 시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냥 한번 지수만 보도록 하고 우리 시장에 그리스 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유럽 시장은 뭐 강보합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내용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먼저 갭이라고 썼습니다. 1806.11포인트. 갭이라고 하면 전일 대비해서 떠서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시초가 전일 대비해서 떨어져서 시작하던가 해서 그 공간을 남겨두고 이제 그 방향대로 움직였을 경우에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데 항상 갭이라는 거는 이제 그 추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 메꾸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갭을 메꾸고 올라갔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종목 차트고요. 업종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 이제 요 날이었죠. 6월 5일이었습니다. 6월 5일하고 6월 7일 6월 7일 사이에 여기서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요 부분이 이제 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도 이제 또 갭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갭 상승으로 이제 또 다시 내려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요 갭을 메꾸는 자리 오늘 1800포인트가 살짝 깨졌다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갭을 1806.11포인트를 메꾸고 오늘 다시 종가 기준으로는 181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지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이 자리를 다시 매꾸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꾸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이제 메꿨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밑에 또 이제 갭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지난 이제 올해 1월 달이었죠. 이 부분 보시면은 1월 달 1월 9일 날입니다. 이때가 아니라 이때였죠. 예. 지금 보시면 12월 20일 날 이때 보시면 갭 상승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작년 9월 달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다 여기서 내려오면서 요번에 이제 다 메꿨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갭이 있습니다. 요 지수대가 지금 보시면 1830입니다. 1830포인트 때 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요 부분이 메꿔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은 괜찮지만 요때 있는 갭을 과연 이제 매꾸로 다시 한번 내려올지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불안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지수가 여기서 바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뭐 반등 시도를 하다 박스권이 되다가 한 번 정도 출렁거리게 되면 이때 나온 갭을 또 한 번 뺄 수도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당장의 갭은 메꿔서 크게 부담은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도 좀 걸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자동차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밀렸다가 전일까지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자동차는 오늘 이제 아주 강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먼저 보겠는데요.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140만 원대, 목표가 200만 원 얘기 나올 때가 이때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112만 8천 원까지 거의 뭐 한 3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상당히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아까 오전에 이제 처음 시장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일단 삼성전자를 팔면서 전체적으로 선물 매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의심은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데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상당히 정배열이라고 그래서 회사가 실적도 좋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런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장기 이평선 밑에 있으면 회사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기업이 이제 실적이 감소하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 역배열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차트 흐름상으로는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이 라인 뗄 깨고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이제 대부분 다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위로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이제 실적을 내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분명히 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요 라인대로 밑으로 내려갈 만한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즉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뭐 자문사 이런 데서도 삼성전자를 편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전망이 반도체 쪽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편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보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즉 장기적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적이 좋은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반면에 오늘 자동차 쪽은 좀 많이 빠졌죠. 아까 현대차를 상담하신 분도 계셨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요 현대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올해 1월 달 좀 전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12월 달, 1월 달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 나왔는데 현대차는 바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즉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정배열 들어가서 1월 달에 올라갈 때 이때 처음에는 다른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현대차는 나중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장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밀리는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위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삼성전자나 마찬가지로 회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돈을 잘 벌고 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정배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당장 변한 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약간 줄고 그런 신호는 나오고는 있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그룹 자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그 점유율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최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배열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오늘 장대 음봉으로 밀린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며칠 내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즉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좀 밀리는 상황이 나오지만 좀 괜찮다. 제가 아까 전에 일부에서 설명드리면서 어제 삼성전자 모습, 어제 급락했던, 어저께 그저께 급락했던 삼성전자 모습이 오늘 현대차 모습이고 오늘 상승했던 이제 삼성전자의 모습이 내일하고 모레 이제 현대차의 모습하고 유사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저는 오늘 지수를 하락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도 오르고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지수 하락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부분이 역할을 했지만 추세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제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외국인 선물 매도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뭐 우리랑 유사한 대만입니다. 대만 보시면 오늘 0.63%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 가운데 까만색 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21일선, 저는 이제 21일선을 씁니다. 근데 요 선을 깨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즉,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해가지고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지금 대만은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랑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거 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 볼까요? 일본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세 전환 신호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터닝할 때 주가는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즉 이런 시점에 일본 시장은 좀 놓여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라인대에서 이 부분 이전 고점만 돌파하게 되면은 최근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본도 이렇게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한번 볼까요? 중국 시장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화학주라든가 이제 오늘 아까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이 중국 시장 자체적으로 돌아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시장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좀 더 안 좋은 게 중국 시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오늘 시장의 제일 약세 보인 것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뭐 이제 가장 큰 거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죠? 그리고 현물 매도. 외국인들이 오늘 막판에 이제 선물을 많이 좀 장중에는 좀 사놨다가 막판에는 매수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좀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과감하게 선물 매도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같이 팔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지수가 20일 이평선도 깨지고 1820포인트대까지 내려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00선도 깨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초창기에는 삼성전자 팔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팔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전반적인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 베이시스가 이 외국인들이 처음 팔기 전 이때는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베이시스가 많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우리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은 상당히 힘이 셉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시장이 올라든 어쨌건 간에 최근 시장을 5일 동안 하락하게 한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였고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선물 매도를 거의 2만 개 가까이 누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아마도 뭔가 주식을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팔고 하면서 이렇게 눌렀는데 뭔가 주식을 좀 더 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게 선물 매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물 매도도 많이 나왔죠. 자동차 쪽으로. 즉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상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걸림돌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짜증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은 반대로 또 매수를 그만큼 해주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게 얼마 밀리지도 않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주는 게 이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놓은 선물 매도를 언제 좀 줄어드느냐. 이게 외국인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입장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 단기적으로 또 급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올려 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가 많이 팔아놨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외국인들이 쫓아서 올려 사면서 이렇게 상환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지수 좀 많이 밀렸을 때 그때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제일 많이 상환하는 날이 이날입니다. 8,000개인가 상환했던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6월 4일 날. 여태까지 계속 매도를 갖고 내려오다가 외국인들이 8,000개 가까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올라탔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오늘 지수는 반등 나왔지만 상환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이때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상환하는, 즉 자기네들이 매도 친 거를 여유 있게 상환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했던 거를 상환을 안 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오지는 못해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상환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 준다. 그럴 경우에는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세 전환에는 신호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점과 고점 라인 때 이제 방향이 정해지게 돼 있는데 최근 저점 라인 때가 계속 하향하면서 이제 밀렸다면 이제는 저점 라인 때가 이제 옆으로 가고 요번에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저점 라인 때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즉 많이 빠졌다가 고점 라인 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여기서 이제 올라타게 되면은 다시 요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즉 저점이 높아지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최소한 박스권은 됩니다. 1900포인트 살짝 위에서 1776포인트 요 사이에서 박스권은 되는 거죠.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상으로는 좀 돌았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시장,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글로벌 시장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28일 EU 정상회담, 28, 29 EU 정상회담 뭔가 대부분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이 나와 줄 거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날인가요? 그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이제 이탈리아하고 그리스인가요? 이탈리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독일에서 1,300억 유로 전체적으로 해서 1,300억 유로를 긴축해서 이제 성장하는 데 쓰도록 하겠다. 우리가 1,300억 유로 하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유로존 전체적으로 다 성장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독일이 이때 한 발 물러섰다는 이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뭐 긴축을 해야 된다. 기존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국가의 그 부실을 독일이 떠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이 한 발 물러서면서 아주 긍정적인 전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28일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8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글로벌 공조가 이어지느냐, 이거 아주 큰 이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그리스 문제가 서로 니탄 내탓 하면서 빨리 해결이 안 되고 모이라고 해도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막 그랬던 정상들이 요즘에는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일주일 내로도 두 번씩, 뭐 한 달 내로 뭐 너무 자주 모이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참 이 거대한 뉴욕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뭐 이런 지수가 민감도가 뭐 이제 상당히 대단합니다. 뭐 뉴스 한마디, 독일 메르켈 총리의 한마디, 그거에 대한 뉴스에 대한 발언의 한마디로 인해서 지수가 몇십 포인트씩 뭐 이렇게 장중에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민감도 확대,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린 변동성 확대입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였다가 또 밀리는 것 같이 보였다가 호재, 지난번 스페인 이제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는 그게 왜 호재인지 몰랐는데 미국 시장은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번에 나올 때는 또 이제 밀리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민감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렇게 민감도가 확산될수록 우리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 아까 제가 I 테스트인가요? 그 종목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삼각수렴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초창기에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큽니다. 그다가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삼각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힘을 모으는 거죠. 초창기에는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모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면서 주가는 등락을 하면서 요 상황에서 힘을 모이고 있는 상황. 아마도 종합지수가 저는 지금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많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수렴 과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즉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만큼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즉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먹었다가 토해내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짧게 챙겨야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독일에 달렸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지금 유로존의 부담을 좀 져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요번 이제 28일 여기서 내용 나올 때 딱히 그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가 볼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독일이 과연 한 발 물러서느냐 즉 이전의 모임처럼 성장 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독일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외국인의 의도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면서 삼성전자도 팔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자동차 쪽 팔면서 지수를 계속 누르려고 하는 상황. 즉 전반적인 그 외국인들이 이제 한번 방향을 딱 정해서 그 방향대로 가는 거. 이 부분 외국인들의 의도 아직까지는 하락 방향이지만 이게 위쪽 방향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반등이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313 투자 전략입니다. 313은 제가 매매하고 있는 제 매매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식 비중 70% 이상 유지.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식이 좀 싼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즉, 전저점까지 내려왔거나 살짝 깨졌거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런 종목일수록 오히려 깨지기보다는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아까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박스권 매매를 통한 뭐 매매 뭐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낙폭과대 종목들인데 이게 한 종목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S&T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산 가치로 따져서는 2만 원이 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송원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본다면 내용 대비해서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빠진 폭에 대한 수렴 확산 국면에 대한 수렴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평가되어 있어서 확산되어 있는 종목의 수렴 과정이 나오는지 보고 우리가 좀 잘 보시면은 종목을 좀 좋은 종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음 주 이 시간부터 아마도 이제 새롭게 이 시간에 아카데미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이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형식으로 해서 보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투자 클럽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이 나의 기준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 투자 클럽에 오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거기 오셔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7월부터 이제 8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 5, 6, 그죠? 4, 5, 6 해서 이제 7, 여기까지가 2분기죠. 2분기고 실적 시즌은 이제 여기서부터 45일, 8월 15일까지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7월 7일, 6일인가 7월 6, 7, 8일 중에 하루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이렇게 다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요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시장 2분기 실적의 전체 전망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4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종목들의 이제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망을 보니까 33조 4,498억입니다. 즉 요거를 이제 전망을 한 거는 이제 4월 2일 날 전망을 했는데요. 즉 2분기가 들어가기 전에 1분기가 끝나고 2분기를 전망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33조 4,498억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6월 1일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 그 실적 전망을 보니까 33조 255억. 즉 이때보다 뭐 한 4천억 가까이는 줄긴 줄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4월 달 들어서 4월, 5월 달, 특히 5월 달 그리스 문제가 얘기 나오고 나면서 유로존에 대한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 시장이 안 좋은 부분,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4, 5, 6월 달에는 1분기보다는 좀 감소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4월 달 전망한 것보다 6월 달 이때 전망했을 때가 분명히 저는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 4월 들어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실적 전망을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노키아도 망가지고 뭐 이제 잘 나가던 기업들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기당 33조씩 영업이익을 낸다. 뭐 아주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실적 전망이 보통 이제 한 이때죠. 6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2분기 실적 전망한다 그러면 4, 5, 6월 달 하면은 4월 초에 이제 한번 얘기는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한 6월 초순 정도 되면은 이 2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예상이 됩니다. 즉 이게 중요한 6월 초쯤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2분기 실적이 견조하게 되면 전반적인 실적이 견조하게 되면은 지수도 그만큼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실적은 지수에 영향을 준다. 즉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한 6월 초쯤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전체적인 실적 전망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은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삼성전자 실적 전망입니다. 4월 초 우리가 삼성전자가 아까 주가 많이 올라올 때 그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7조 넘어갈 거다 해서 이제 그 중간에 그랬지만 4월 초에는 실제로 삼성전자 전망을 5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6월 중순 들어서 이제 5조 7천억에서 7조 3천억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6조로 이제 전망은 내려간 거죠. 그래도 뭐 상당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이제 실적 전망 6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쉽지는 않을 거다. 즉 하방 경직성을 유지될 거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요번에 이제 3분기, 지금은 2분기지만 3분기 때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거의 8조까지도 얘기를 하는 그런 증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2분기보다 실적이 3분기 더 좋으면은 당연히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겠죠.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안 좋더라도 주가는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업종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인데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잘 나가듯이 지금 가장 좀 잘 나가는 업종을 찾아보니까 IT,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 정말 대단하죠. 삼성전자, 노키아라든가 뭐 이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등에서 애플이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제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 이거를 변화하면서 같이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는 걸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처럼 바꿨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노키아는 계속 기존 것을 고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죠. 우리가 뭐 이제 이런 큰 기업들도 이런데 작은 우리가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각자의 인생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서도 뭔가 계속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잘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삼성 SDI라든가 전기라든가 관련된 삼성의 이제 부품 회사라든가 이런 데 다 같이 이제 실적이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오늘 왜 빠졌는지 모르게 실적은 좋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파이가 이제 조금씩
요번에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겠죠.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제 유로존 문제로 인해서 그게 유로존 재정 위기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조금씩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지표 발표하는 거 보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서도 파이가 분명히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경험을 했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번에도 지금 실적이 좋은 거는 글로벌 경기에 상관없이 이 파이가 작아지지만 이 전체적인 이 점유율, 여기서 이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좋아지는 그 부분이 이제 커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쪽 실적이 좋은 부분, 뭐 상당히 우리가 요번 자동차 주가가 오늘 빠졌지만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전망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뭐 작은 업종으로 봤을 땐 타이어 업종. 최근에 이제 천연고무라든가 이제 합성고무 가격이 다운되면서 떨어지면서 타이어 만드는데 재료 가격이 줄어드니까 타이어 업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타이어 업종들의 차트를 보신다면 지수랑은 상관없이 정배열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실적은 상당히 좋다. 즉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 재차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 소재 또 실적이 좋을 거라고 대부분 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출렁거리던가 할 때 저점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리스크 크지 않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반대로 또 안 좋은 실적을 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자산 가치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즉 많이 업종은 업황은 안 좋지만 많이 빠진 종목들은 크게 이제 아까 지수가 전체적인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들은 하방 경직성이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크게 이제 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적 발표 시점 대응 전략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노하우인데요. 뭐냐면 실적 발표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매 분기에 두 번째 달이 지난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이제 만약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즉 4월 달, 5월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의 2 정도가 지났으니까 마지막 한 달이야 이 두 달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달 지난 시점이 실적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자, 보통 보면 이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은 이제 7월 그리고 8월 달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보통 이제 아주 강한 경우에는 지금 6월 달 중순 들어서부터 벌써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 방송 처음 출연하면서 추천했던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종목 보시면 지수는 밀리는데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2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미리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이게 만약에 2분기 정도 실적이 지나고 나서 확인이 되니까 미리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죠. 그죠? 2분기 지난 다음 벌써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실적 발표 이전 네, 주가가 만약에 지금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것처럼 미리 올랐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발표하는 시점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발표하기 전까지 투자를 하고 발표한다면은 팔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표하는 시점에 주가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다. 실적이 좋은데 실적 발표한 시점까지도 안 올라갔다.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권에 가지고 이번 실적 시즌을 기대를 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가 되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리 올랐을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다음에 밀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실적 발표가 한 다음에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한 2달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대한 그런 실적 전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월 달 들어서는 그 전체적인 지수가 뭐 상당히 좀 저는 고민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번 2분기 실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난하단 말이에요. 2분기 실적까지는 이제 무난한데 과연 이제 7, 8, 9 유로존 영향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제 해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7, 8, 9 분명히 실적이 안 좋 2분기가 고점이고 3분기에는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더 나을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가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즉 7, 8, 9에서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고점이고 그 이후로 지수가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2분기 실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우리가 기회가 되니까요. 너무 이제 실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5일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면서 약간 우리가 투자 전략에 있어서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기준을 잘 지키고 시장을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덥더라도 너무 처지지 마시고 긴장하고 주식을 잘 대응하시면 반드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였습니다.